자연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설명하지 않고 나무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계속 세상을 해석하던 마음이 아주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세상과 분리되어 있던 감각이 옅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오랫동안 샤머니즘이라는 길을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치유도 받고, 영성도 공부하고, 의식에 대해서도 계속 배우는데 이상하게 현실은 계속 반복되는 느낌. 관계는 또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지고, 감정은 다시 나를 잠식하고, 분명히 뭔가를 많이 깨달은 것 같은데도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순간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걸 배우고도 같은 고통과 패턴을 반복하게 될까요? 저는 오랫동안 샤머니즘이라는 길을 수행해 오면서 그 질문을 굉장히 깊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수행이 깊어질수록 제가 배우게 된 건 특별해지는 법이 아니라 현실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법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영성을 이야기하면 평온함이나 초월 혹은 신비로운 체험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수행을 깊게 할수록 인간 안의 혼란과 이원성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됐어요. 누군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감정에 휩쓸리고,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삶의 불안 속에서 방향을 잃던 시간이 있었어요.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계속 긴장하고 있고, 끝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채워 넣는데도 마음 한쪽은 설명할 수 없이 공허한 느낌.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때 더 많은 체험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깊은 의식 상태.
더 강한 에너지 경험, 더 특별한 깨달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중요한 건 체험 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받는지보다 그 이후에도 내가 내 삶 안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했어요. 저는 수행 속에서 자연과 굉장히 깊게 연결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자연 안에 조용히 앉아서 나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인간 안의 어떤 분리감 같은 게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 촉촉한 흙냄새, 새벽 공기의 밀도, 비가 지나간 뒤의 냄새, 나무들이 내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들. 그 안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던 머리가 조금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씩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느낌. 나라는 감각이 잠깐 조용해지고 세상과 끊임없이 분리되어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경험. 저는 그때 비이원성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숲속에 아주 커다란 바위 하나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해볼게요. 그 바위 위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기도 하고 어떤 날은 차가운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작은 벌레들이 그 위를 지나가고 때로는 짐승의 흔적이 남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바위는 햇볕은 좋고 비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벌레는 징그럽고 흙은 더럽다고 밀어내지도 않아요. 그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자기 위로 통과시킵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채로, 젖으면 젖은 채로. 그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이름을 붙이면서 저항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자연이 가진 굉장히 깊은 중립성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도 어쩌면 그 때문인지도 몰라요. 자연은요,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실수했는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자연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바람은 내 살결을 스쳐 지나가고, 나무는 조용히 그늘을 내어주고, 흙은 말없이 내 발의 무게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서늘하면서도 다정한 무심함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아, 세상은 원래 이렇게 아무 이름표도 없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동안 내 삶의 시간들에, 사건들에 너무 많은 이름을 붙이면서 살아왔구나. 실패, 상처, 수치심, 버려짐, 두려움, 그리고 그 이름들 안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가두고 있었구나. 비이원성이라는 건 감정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사랑도 오고, 슬픔도 오고, 상처도 옵니다. 삶은 계속 이원성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수행은 그 안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는 의식을 조금씩 길러줬어요. 감정은 올라오는데 그 감정이 나 전체가 되지 않는 경험. 불안이 올라와도 그 불안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상처가 올라와도 그 상처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 공간. 저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깊은 현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비이원성을 경험할수록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왜 어긋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는지,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지, 왜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환상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도피로 사용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불안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상처를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삶의 무게를 견디고 싶지 않아서 영성을 통해서 현실을 건너뛰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진짜 수행은 현실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샤머니즘이 저에게 바로 그 힘을 가르쳐 줬다고 느껴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힘, 감정 너머의 움직임, 말 너머의 에너지, 행동 너머의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존재하는 힘. 그래서 저는 수행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환상에서 조금씩 깨어나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느껴요. 가면을 벗고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내 감정과 몸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힘보다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르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계속 무언가를 채워넣고 있는데도 공허함이 반복되고 있다면 어쩌면 필요한 건 더 강한 자극이나 더 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다시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현존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을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연결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